자,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작가가 글을 쓰고, 작품을 쓰고, 근데 이거는, 100% 만들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해리포터도 영국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숙사 제도 이런 거 기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반영이죠, 반영. 그다음에 독자가 읽는다. 따라서 작품만 가지고서 분석하는 관점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절대론적 관점. 다른 말로 내재적 의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품만 갖고 보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외적 접근, 외적 의미를 찾는 건,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 중심으로 보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현론. 그 다음에 현실 중심으로 보는 것은 반영론. 작품에 얼만큼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독자 중심으로 보는 것을 효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 푸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거냐? 작품만 보자. 절대론적 관점. 작가랑 같이 보자. 표현론적인 관점. 당시 시대상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찾아보자. 반영론. 이 작품을 읽고 이걸 느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효용론. 이렇게 세 가지, 외적 접근 세 가지가 있다. 이거하고 이제 선지하고 연결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반영론, 현실 반영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용론, 효과, 사용. 쓸모가 있다는 얘기지? 자, 질문하시게. 안 계시나요? 질문 없으심?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 작가가 작품을 쓰고 자신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드러낸다. 당연하죠. 당연한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독자는 역시 독자도 자신만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있을 테지. 그치? 그래서 작품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며 감상한다. 이걸 대체 왜 썼을까? 뭐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겁니다. 질문?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마다 모든 글에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모든 글에는. 그치?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었는데 왼쪽을 보셔. 왼쪽 봤더니만 여기가 왼쪽이냐 오른쪽이지 병신아? 그런 글이 있어. 그것도 무슨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놀리려고. 그죠? 놀리려는 의도가 있다. 준수야 그런 거 써봤어? 화장실에다가? 그럼 넌 뭘 쓰는데? 한 번도 없어? 화장실에 쓴 거? 왜? 요즘은 애들은 어디다 쓰냐? 책상에다가 쓰나? 정민이 어디다 써? 낙서 같은 거 할 때. 왜? 책에다가? 그러지 않으면 누구랑 사귄대요? 뭐 이런 거 어디다 써? 벽에다가? 뭐 화장실 벽? 아니야? 준수 어디다 썼어? 책상에다가? 그런 거 쓰잖아. 민채는 뭘 쓰니? 책상에다가? 벽에다가 뭐라고 써? 별거 안 쓰는데. 썼다며. 방금 들었지? 벽에다 써요. 못 썼는데, 민채야. 쓸데없는 거 뭐? 김치찌개 끓이는 법. 먼저 삼겹살 1인분을 준비한다. 그런 거 쓰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삘 나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거리기도 하죠.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하니? 누구랑 사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그건 초딩 때 하나? 지현이는 못 썼냐? 초딩 때 낙서, 벽에다 낙서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뭐 친구 뒤통수에다가 있어? 그런 거 하잖아.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그죠? 뭐라더라? 나는 바보다 이런 걸 딱 붙여놓고, 그치? 난 멍청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 하잖아. 지현아 안 했어? 네가 당했지.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가의 창작의도 파악하기.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 자, 정현종의 들판이 적막하다를 봅시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응? 수아야 이게 뭐니? 아, 그쵸? 영탄이지. 아, 이제 나오는구나 이제. 그치? 영탄이지 영탄.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메뚜기 봤어요? 어떻게 봐? 메뚜기 없는데? 수열이 메뚜기 봤어? 어디서 봤어? 여기 뭐 있죠? 그래도 조금 여기 송도 신도시 조성하고 이제 좀 염분이 빠져서 좀 잘 자랍니다 이제. 처음에 여기 도시 조성하고 막 이렇게 풀 갖다 심어서 다 죽었어요. 여기 바닷가니까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 견딘다. 그래서 벌레가 많이 생겼다. 네. 메뚜기가 없다. 오, 영탄이죠? 아, 없다도 보니까 여기 느낌표가 있네. 느낌표 있으면 영탄입니다. 이 불길한 고요. 자, 그럼 봐라. 들판이 적막하다가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길하게 생각하고 있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자, 그럼 메뚜기가 없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들판은 메뚜기가 없다. 그치? 준서야, 메뚜기 왜 없을까? 뭐 약 뿌렸겠지 뭐. 어? 뭐 약 뿌렸겠지 약. 메뚜기 없애려고. 예. 그러니까 이 들판은 어떤 들판입니까? 죽음의 들판이 되는 거죠. 그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들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길하다. 생명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사회의 모습이 뭡니까?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도시 문명 뭐 그런 거에 드러날 거야. 그치? 예, 뻔하지 뭐. 예. 그래서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라는 식구를 통해 메뚜기가 사라진 환경에 대한 시임을 알 수 있음. 메뚜기 먹어본 사람? 없어요? 맛있는데 메뚜기 반찬? 시장에서 팔아. 어? 메뚜기 팔아요. 요만한 거. 이거를 새우, 건새우하고 비슷하게 튀겨. 메뚜기 다 팔아요, 이게. 예. 옛날에는 도시락 반찬 메뚜기 싸갔는데. 먹으면은 새우맛 나요, 새우맛. 바삭바삭합니다. 가끔 이제 더듬이가 좀 씹히고. 근데 뭐 새우도 마찬가지죠? 새우도 더듬이 있고, 다리 많고, 그지? 지현이는 새우 좋아하니? 안 징그러워? 더듬이 이렇게 많고, 막 다리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메뚜기는? 싫어? 메뚜기가 새우보다 다리가 적는데? 그치? 메뚜기 맛있어요. 네. 자, 시어, 소재, 사건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는 식구를 통해 메뚜기가 사라진 오늘날의 농촌을 배경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근데 우리가 농촌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죠. 왜냐면 들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시적 화자나 작품 속 인물들의 태도 파악한다. 이게 뭐야? 정서 찾는 거야. 정서. 아라는 감탄사나 오, 이 불길한 고요 등의 식구를 통해 화자가 작품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함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응.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메뚜기가 사라져서 적막하기만 한 가을 들판의 모습을 통해 생태계가 파괴된 오늘날의 환경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 그렇지. 메뚜기가 뭐 지들이 없어진 건가? 아니죠. 자꾸 약치고 뭐 하니까 다른 생물들이 이제 못 사는 거지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송도 신도시 여기는 원래 바다였죠. 바다. 그치? 그러니까 이 바다를 메우면서 또 여기 살던 애들 다 어디로 갔을까? 준서야 어디로 간 것 같아? 다 사라진 거죠. 여기 다 갯벌이고 했는데 갯벌을 다 메워서 땅을 만들으니까 갯벌에 살던 애들 다 사라졌어. 이것도 환경 파괴지 뭐, 그지? 우리가 살려고, 인간이 제일 못됐다. 안 그래? 안 그래, 수아야? 못됐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치? 항상 뭐 먹을 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 예. 어쩔 수 없어요. 희창이 늦었네. 네, 밥은 먹어야지. 자, 신경님이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자, 한번 파악해보자. 정서를 찾자. 왜 자꾸 움직이냐?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기법 찾자. 그리고 이미지 정리합시다. 이미지는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아직도 시 분석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예제로. 보고서
연습 좀 하시면 되겠고. 자, 보자. 항상 제목부터 보는 거야.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지원아, 여기 어떤 표현법 쓰였니? 그치. 오, 오케이. 이제 나오는구만요. 서리법 쓰였습니다. 안다는 얘기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알아?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소율아, 여기는 어떤 감각이 있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뭐 있니? 물음? 시각이잖아, 시각. 시각적 이미지 쓰고 있죠? 달빛,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 시각적. 그리고 또 하나, 눈 쌓였다. 아, 겨울이구나. 또 하나, 밤이네. 공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또 봐야 됩니다. 18페이지. 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서리법이죠. 아,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이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비슷하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사, 통사, 구조, 반복. 유사는 비슷하다. 통사는 문장. 자, 이거 문학 용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문법 용어이기도 하고 문학 용어이기도 하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죠. 네. 민채는 뭐가 두려워? 뭐가 가장 무섭니? 귀신? 너 귀신 믿어? 왼쪽 어깨가 좀 무겁지? 아니야? 거기 있잖아, 거기. 귀신 있다고 생각한 사람. 민채밖에 없다, 야. 아,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죠? 네. 귀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섭게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진짜 실제로 귀신이 있다면 걔네는 지적 생명체입니다. 안 그래? 그리고 사람이었지, 그치? 살아있을 때는. 그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경험담 책으로 써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응? 나는 300년 전에 죽은 귀신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병자호란 그 임진왜란 아닌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얼마나 좋아. 이게 생생 스토리, 그치? 있으면 좋겠어. 귀신 같은 거. 진짜로. 실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없죠, 근데. 없습니다. 에너지 형태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죠.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응? 종교적인 귀신은 없지만 물리적 귀신은 있습니다. 그치? 니들이 다 에너지잖아. 에너지 형태잖아. 에너지 형태는 니들 죽으면 어떻게 돼? 흩어지죠? 정신적 에너지도 흩어지고 육체적 에너지도 흩어지고. 만약에 그 정신적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USB에다 담는 거지. 수아야! 나를 USB 3.0에다 꽂아줘. 그럼 여기다 화면이 짱 나와가지고 네, 안녕 얘들아 뭐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만. 네, 어쨌든 간에 아인슈타인인가? 스티븐 호킹인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다. 네. 그걸 알면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지. 지원이는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뭐 하고 싶어? 논다고? 근데 이게 있어. 이게 상대적인 건데 시간을 되돌린다 해가지고 너의 육체적인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이 주변 환경 시간이 되돌리는 거지. 이 대신? 잘 몰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에 배운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골치 아파 그거. 네. 그래서 위성에 만약에 사람이 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우리 지구에 있는 시간은 달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인공위성의 시간이 더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벗어날수록 지구 자전 속도보다 더 빠를수록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의 흐름이.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이론입니다.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에 왜곡이 생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니들 배워. 고2 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딴 얘기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두 점. 이 두 점은 뭐냐면 옛날에 방범대원이 이렇게 딱따기 같은 거 있었어. 밤에 딱 쳐요. 딱 쳐. 방범 순찰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여기는 청각적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시대상이 나타난다. 시대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6, 70년대의 모습이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밤에 못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그게 아마 박정희 시대인가? 예. 독재 시대에 사람들 밤에 못 돌아다녀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통금 시간, 통행 금지. 통금 시간이 있었어. 통금 시간이 언제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에 돌아다니잖아? 잡아. 그리고 파출소마다 유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예.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좀 범법 행위를 많이 했다? 그러면 경찰서에 보내버려요. 그럴 때가 있었다. 딱 하루 24시간 풀로 놀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 되면 이제 미치는 거지. 해방이다! 막 이러고. 예.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모습과 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산업화 시대다.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지. 니들 몇 년생이지? 08년생? 내가 08년 때 뭐 했더라? 박사과정 끝나고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었구나. 예.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역시 서리법이죠? 그리움 안 버렸어.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쥐띠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나란히 있네. 여기는 뭐 그리움의 정서죠? 보고 싶다. 그리움의 정서. 준서는 보고 싶은 사람 있니? 없어? 응? 생각 좀 해봐야 돼. 정민이는 누구 보고 싶니?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나는 세종대왕을 좀 만나고 싶다. 진짜 꼭 만나보고 싶다. 한 몇 년 전에 꿈에서 세종대왕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로또를 못 사가지고 예? 아이 진짜 세종대왕 와우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골룡포 입고 내려오는 막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왕이. 응? 엎드려라 누가 얘기해. 막 엎드리고 있어.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 도치네, 도치. 그렇죠? 문장 순서 바꿔놨죠? 그럼 이것들은 뭡니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뭐 중력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버린다는 얘기죠. 질문하세요. 괜찮습니까? 70년대를 배경으로 했네요. 예. 그러니까 70년대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아마 나이대가 어떻게 되려나? 70년대 20대면은 지금을 하면 한 60대 초중반쯤 됐겠다. 60대. 예. 지금 이제 60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딱 요 시기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몽주 알아요? 정몽주? 포은, 정몽주.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뒤통수 친 아저씨. 그죠? 정몽주가 이성계랑 친했어요. 친했는데 이 사람은 온건 개혁파. 정몽주하고 진짜 쩔친이 있었지. 쩔친. 정도전. 정도전 아저씨는 급진 개혁파.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려면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워야 돼. 이건 정도전이고 정몽주는 그래도 고려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원이 형이 몽주 형 집에 돌아갈 때 선주교에서 통수 쳐가지고 죽여버렸죠. 몽둥이 찜질해서. 유명하죠. 선주교의 피. 저기 어디야 개경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 남한에 없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시조라고 그래요, 시조. 자, 시조에 대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시조.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 시조 있어. 시조는 형식은 정형시야. 얘는 정형시입니다. 형태가 정해진 시야.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형태를 띠고 있다. 3장이야, 3장. 그리고 6구, 45자 내외를 씁니다. 이게 시조야. 그래서 평시조의 형식이 이겁니다. 평시조. 그리고 종장 첫마디. 종장의 첫마디는 삼음절로 맞춘다.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이게 시조입니다. 시조. 중학교 때, 중1, 중2 때 시조 배우지? 그죠? 이 정도만 하고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이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그래요. 점층법. 점층법이라는 말은요, 강도나 정도를 점점 세게 하는 거야. 이거를 점층법이라고 한다. 있잖아, 메모해야 돼. 썼어? 메모해야 돼. 이거 메모한 거 바탕으로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필기야. 그게 숙제입니다. 기본 숙제야. 봐라. 이 몸이 죽었어. 한 번. 100번 고쳐 죽었어. 2번. 백골이 진토. 진토는 진흙이야, 진흙. 진흙됩니다. 하도 이게 뭉들어져가지고. 그리고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영혼도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서리법. 안 가신다는 얘기지. 가시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없어질 줄 있으랴.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편단심이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도 불러요. 단심가, 붉은 마음 노래,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란 뜻이야. 일편단심이. 그래서 지조, 절이,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도 이제 단심, 일편단심 해야죠. 그치?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일편단심 해야죠.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은 행복하죠. 그치?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 전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왜냐면 결혼은 평생 같이 해야 되니까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결혼하면 일편단심 해야지. 근데 뭐 요즘은 뭐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도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부모님 이혼하신 분? 없니? 예.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뭐. 우리도 점점 아메리카 스타일 되고 있잖아.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딸을 만나러 가는 거야. 예,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봐. 법원에서 그렇게 정했나 봐. 근데 아내가 또 재혼을 했어. 재혼은 남편을 같이 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같이 술 마신다고. 그래서 아메리카 스타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뭐 좋은 거죠.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일편단심. 자,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배경 지식을 쌓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선일국과 이성기의 아들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배경 지식을 얻음.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님은 고려왕조 또는 고려의 마지막에 공양왕을 가리키고 일편단심은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의미함을 이해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한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이방원이 어떤 회유나 협박을 하더라도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몽주의 의지를 파악한다. 예, 그래서 집에 돌아가다가 통수 맞고 다이. 질문이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3.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 고려하기. 현재적 의미입니다. 현재적 의미.
현재적 의미는 뭐냐면, 자, 뭐, 우리가 방금 이 시조를 봤지만, 이건 거의 몇 년 전이야, 이게? 1300년 전 작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작품이거든? 그치? 예, 과거의 작품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가치를 파악한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여기는 일편단심이었죠. 이거를 절의라고 그래. 절의. 바뀌지 않는 마음. 오늘날과 비교하며 삶의 가치를 평가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몽주의 마음은 어때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렇잖아. 뭐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있다가 중국에서 5배 준다고 그러니까 예 하고서 기술 빼가지고 중국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나라 팔아먹을 놈들. 그죠? 뭐 이완영 봐요. 이완영. 옥새 훔쳐가지고 그냥 땅 찍어서 한일합방 됐잖아. 나쁜 새끼죠? 예.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정몽주는 굉장히 충심, 저리가 있다. 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 가치의 보편성을 확인한다. 왜? 보편성이 있죠. 오늘날의 달라진 삶의 가치, 가치의 특수성을 확인한다. 자, 여기 보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내용들, 가치 있는 것들이 보편성이고, 특수성은 딴 데 가서 보기 힘든 거. 그럼 우리가 문학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문학. 춘향전 같은 경우. 춘향전 모르는 사람. 대충 알죠? 춘향전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은 뭐니? 남녀 간의 사랑, 그쵸? 변치 않는 사랑이지. 그럼 특수성은 뭐가 있을까? 춘향전의 특수성. 암행어사, 출두, 뭐 이런 건 다른 나라에 없잖아. 이런 게 특수성입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밑에 왜 누구 때리려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천만리 머나먼 길에 왕방영, 까마귀 눈비맞아 박백년. 자, 시조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시조 설명했죠? 자, 보자. 여기 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네. 보면, 자,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야. 정서를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기법 찾고, 심상 정리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해제라고 그래서, 뭐, 수양대군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다? 이거 우선은 제껴야 돼. 이거는 먼저 제끼고, 여러분들은 작품 그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의미 있었죠. 그치? 이거부터 하란 얘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외적 조건을 갖다가 본다? 실력이 안 늘어. 지원아 졸립지? 조금만 참어. 자, 그러면 보자.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겁나 멀어. 고운님 여의 없고. 여의다. 이거 이별하고 라는 뜻이야. 여의다. 이별하고. 이게 현대 국어랑 조금 다릅니다. 현대에서 여의다는 뭐니? 이건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여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별의 의미가 있어. 사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에서는 여의다 하면 그냥 이별입니다. 이별.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이때 님이 누구야? 고운님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님. 지연이는 누구 사랑해? 당연하죠. 네, 엄마 아빠 사랑하지. 내 마음 둘 데 없어. 네. 자, 표면적 화자 나와 있죠? 표면적 화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표면적 화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아니니까 마음이 되겠네.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여는다. 울면서 밤길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물이 감정이입 대상입니다. 왜 감정이입 대상이냐? 자, 화자의 마음은 어떨까, 민채야? 응? 슬프죠? 고은님과 이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냇가에 앉아있어요. 그때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절절절절절 들려올 거야. 그게 마치 울면서 가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슬프니까
냇물 흘러가는 소리도 슬프다.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알겠죠? 청각적 이미지가 있었네. 내가 슬프니까 시냇물 소리도 슬프게 들립니다. 질문. 뭐 가끔 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이렇게 연애가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이죠. 그지? 꼬맹이들도 행복하게 보여. 그거 다 감정이입입니다. 그게. 자, 두 번째.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구나. 누가? 까마귀가.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라. 야광 밤에 빛나는 명월 밝은 달이 밤인들 어두울까? 어두우랴 서리뻐. 어둡지 않단 얘기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아까 얘기해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서리뻐.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또 검다. 이놈은 나쁜 놈이네. 그치? 원래 까마귀는 까만 놈이지. 근데 눈비를 맞아서 약간 희끗희끗하게 하얗게 변했다는 얘기죠. 이게 부정적 존재, 부정적 대상이 되겠죠.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울까? 그럼 야광명월이 뭐 하는 겁니까? 이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그치? 밝게 비추니까. 그죠? 예. 여기 뭐 긍정적 존재라고 했는데 맞고요. 광명이잖아. 광명. 밝게 비추는 거야.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지 나쁜 좋은 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줄이 있으랴.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절의가라고 해요. 절의가. 야 저리가! 그 저리가가 아니고 지조, 절의, 절개를 나타내는 노래. 절의가. 질문.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1차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의미, 뭐 이렇게 주변 의미를 끌고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 자, 두 편의 시조는 각각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을 가했던 단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변치 않는 충성의 다짐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임은 누가 되는 거야? 이때 임은 임금, 단종이 되겠죠. 이때 임, 또 누구예요? 단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심? 수양대군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뭐야? 수양대군 몰라? 정민아, 수양대군 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아저씨 아니야. 예. 세조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반반? 그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러니까 세조, 단종 입장에서는 세조가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왜 좋냐면, 세종의 아들 중에서 되게 뛰어난 애들이 있었어요. 딱 둘이야. 그게 문종하고 세조입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이야. 일 많이 시켜요. 문종은 세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해. 세자는 이제 왕자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 시킨다고. 야, 얘기했죠? 세종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꼼꼼하고, 엄청나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막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야. 예. 그 밑에서 트레이닝 받았어요, 문종은. 엄청나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년 만에 죽어. 아마 피부암으로 죽은 것 같아. 그때 기록을 보면.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야. 나이가 10살밖에 안 돼. 그치? 아직 왕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기도 전에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받기도 전에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왕이 나이가 어리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문종의 아내가 있죠, 그치? 왕비가 있지? 왕비가 뒤에 앉아 있고 어린 왕이 앞에 앉아 있고 모든 권한을 왕비가 대신해 줘요. 이거를 대리청정 또는 수렴청정이라고 그래. 이해되니?
그러면 세종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훈민정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적인 거, 외교적인 거, 국방, 과학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야. 탁. 진짜로 끊어지는 겁니다. 세조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수양대군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만약에 자기 조카가 왕위를 잇고 계속 한다? 아버지가 일으켰던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 되겠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해야 돼? 자기가 왕 돼야지 뭐. 그래서 세조가 수양대군이 왕 되고 세조가 된 다음에 아버지가 했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훈민정음도 거의 뭐 완성 단계였지만 훈민정음을 해례본도 만들어내고 해례본은 이제 언문 우리말로 풀어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외교랑 국방도 열심히 합니다. 이 수양대군이.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그래서 이런 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수양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요. 대수양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왕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통성을 따지잖아. 조카를 제끼고 왕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죠. 근데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조가 되는 건 다행이에요. 단종이 됐으면 아마 개판됐을 거야 진짜. 왜냐면은 세종이 했었던 연구나 어떤 그런 업적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과 같이 한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진행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훈민정 한글도 마찬가지야. 한글은 집현전 학자들하고 만든 게 아니야. 세종 혼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아들하고 문종하고 세조하고. 안 그러면은 반대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이제 단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었다. 질문. 단종을 죽이고 아니 유배 보내. 영월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요. 근데 나중에 사양 내립니다. 왜냐하면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양반 파가 둘로 나뉘는 거야. 세조파, 단종파. 그거는 계속 전국이 혼란스럽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한테 사양 내리는 거지. 야, 네가 죽어야지 조선이 조용해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가 뭐 니들 나이야? 니들 나이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비극이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의 화자는 세속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삶을 꿈꾸다. 웃기시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와 관련해 다른 대상 탓하고 있다. 웃기시네.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웃기시네. 직접 아니죠? 간접이지. 자, 직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정서가 직접 있었습니까? 슬프다, 괴롭다, 없죠? 님 향한, 어디 갔어? 없어요. 대상물에다가, 자연물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죠. 간접적인 거야, 이거.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 그렇죠? 둘 다 임과 이별한 상태를 슬퍼하고 있다. 4번. 질문. 안 계시나요? 나의 표현상 특징. 사물을 사람처럼. 자, 이거 뭐니? 의인화. 없어요. 대꾸적 표현을 사용한 화자정서 강조. 대꾸 있었나? 대꾸? 없는데?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정서. 희화화한 표현. 자, 희화화는 뭘까요? 희화화. 이게 풍자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을 희화화라고 그래. 반어법 없습니다. 반어법 있었나? 없죠? 답이 없다? 이거네요, 이거. 어디가 2번 문제였지? 3번이군요. Sorry. 정서가 아니라 의지 드러나네요, 의지. 의지는, 요게 의지죠, 그치? 변할 줄이 있으랴. 내 마음은 안 변하겠다. 의지적 태도 있습니다.
3번 문제. 나에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을 찾아 한 단어를 쓰시오. 일편단심. 4에서 5번입니다. 조선의 5대 임금이 문종이 죽고 난 후에 나이 어린 단종의 왕위를 계승하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원이 힘으로 단종을 몰아내 왕위를 빼낸다. 그가 바로 조선 7대 임금 세조 즉위 후에도 많은 선비들의 단종을 복위시키려 노력하다가 죽을 맞게 되는데 나의 작가인 박평년도 그중 한 사람. 한편 세조는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는데 이때 단종을 영월까지 호위한 인물이 가의 작가인 왕방현. 가를 이해한 내용. 자, 그래서 요렇게 당시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보라는 거야? 반영론 관점에서 보란 얘기예요. 예. 천만리는 단종이 유배된 영월까지 실제 거리 아니죠. 그래서 이 거리감을 나타낼 때 물리적 거리라는 말도 쓰고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라는 말도 써. 쉬는 시간입니다. 자, 4번 문제. 이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천만리는 단종의 유배는 영월까지 실제 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보면은 거리 표시가 있는데 이게 물리적 거리하고 심리적 거리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천만리는 한번 물어볼까? 1, 2에 몇 미터? 정민아 몇 미터? 1, 2 모름? 수아야 몇 미터? 모름? 이게 400m예요. 1, 2에 400m. 천만리? 어마무시하죠, 이게. 지구 몇 바퀴 도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천만리는 실제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만큼, 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2번. 고은님은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킨 수양대군을 의미한다. 아니고, 단종이고. 3번. 여의옥고에는 선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화자의 죄책감, 이런 거 없고. 4번. 내가는 단종이 유배된 영월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고, 물은 단종을 생각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감정을 이입했다. 그렇죠? 그래서 물소리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5번 문제. 이거를 참고하여 나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된 소재 두 가지. 까마귀, 야광명월. 뭐죠, 이거? 예. 상징적 의미 까마귀, 간신들. 이제 세조 세력에 붙은 애들. 야광명월은 단종을 지키고자 하는 충신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없니? 지원아, 까마귀가 어떻게 울어? 까마귀 못 들어봤어? 까마귀는 까까. 까마귀, 그치? 예. 까마귀 이름이 왜 까마귀냐면, 까맣잖아. 여기에 이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까마귀야, 까마귀. 개굴, 개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 소리나 모습을 보고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또 뭐 있지? 이 붙여서 되는 거? 병아리. 그치? 응, 못 들어봤어? 고라니는 꼬람! 못 들어봤어? 병아리 어떻게 울어요? 정민아. 병아리 어떻게 울어? 짹짹은 참새지. 유치원 안 나왔구나? 병아리! 아니, 참새, 짹짹, 병아리! 삐가! 그렇다고. 예. 병아리가 짹짹 하는군요. 예.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 현대소설입니다. 자, 또 볼까요?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이유를 찾자. 표현 기법 찾자. 심상을 찾자. 정예표 심상.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 자, 구자명시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 맞벌이 부부네. 정보.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된 아기 엄마. 또 정보 두 번째 정보가 나와 있네요.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원래 버스만 타면 조는 사람들 있지. 저는 차만 타면 졸아요. 없니? 전철. 아니 모르겠다. 니들은 전철 안 타지, 그치? 예, 전철 안 타니까 겨울철에 아침에 출근 전철 타면 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게 졸려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사람들 이렇게 숨을 내뿜으니까 거기에 취하는 거야.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다가 여기서 문이 열려. 문이 열리면 찬바람 쑥 들어오거든? 이러고 하다가 또 문 닫히고 딱 하면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산소 부족이야. 근데 그게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지원아 그래? 너는 언제 졸아? 그 시간에. 네.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거 열리는 창문이 아니구나. 자, 아침 햇살 속에 졸기 시작한다고. 왜? 찾아야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자, 이렇게 시에서 지명 나오면 어떤 효과? 희찬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에서 지명이 나오면 어떤 효과? 알면 되다, 모르면 모른다. 몰라요. 준서야? 멋있는 역할? 멋있는 효과? 너 못 짜고 한 거지, 준서. 그죠? 자, 지명 이렇게 나오면은 현장감, 생생함.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네, 안산에 사는구나. 경적 소리에도 청각.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그래서 몹시 피곤하다. 아주 피곤. 왜?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시간의 변화 또는 계절의 변화.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자 역시 마찬가지 계절의 변화. 꼭 부처님처럼 지교 졸고 있는 구자명자.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아니지. 절에 가면 부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감고 있지.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던 계절이 흘러가던 변함없이 존다는 겁니다. 왜?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릴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둔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추측이죠. 화자의 추측인데 뭐에 대한 추측입니까? 구자명시가 졸고 있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유가 되겠죠. 이유 추측. 그리고 요쪽 보면은 유사통사 구조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편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이게 됐구야? 왜? 난 아닌 것 같은데? 잠속에 흔들리는 편지꽃, 식탁에 놓인 안개꽃. 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이거 대꾸법 아닌데 교재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 잠속에 흔들리는 편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자, 여기 보면 시상 전환을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나 위까지는 구자명시 개인의 일이야. 구자명시 개인의 일인데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했어요. 그쵸? 이거는 뭡니까? 여성들 맞벌이 여성으로 확장됩니다. 이 시상이.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 그쵸? 맞벌이 안 하면은 또 가게가 좀 힘들어지잖아. 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치? 잠을 뭐라고 표현했어? 죽음의라고 표현했어. 왜? 그냥 자버리면 안 되죠. 일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집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거부의 화살의 의미가 뭡니까? 위에 있었네요. 한 식구의 안식이 되는 거지. 그치? 예, 집안의 생계, 집안의 안식을 위해서 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피곤하게 사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 맞벌이 하시는 사람?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지연아,
어깨 주물러 드리고 엄마 고맙습니다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준서도 안 할 거야? 매니어? 준서 엄마한테 일러야지. 예. 일릴 필요도 없다. 제가 지금 녹화 뜨고 녹음하고 있으니까 요거 영상 올리면 되지 뭐. 준서 어머님 50분 5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지 뭐. 예.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죠? 수아도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러니? 아빠랑 친해? 아빠 고마워요. 이런 거 해요? 그럼 용돈 주잖아. 왜? 이런 거 해도 안 줘? 많이 했구나. 가끔 해야지. 민채도 막 해? 아빠한테 애교 떨어? 안 해? 에이, 딸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그치, 지연아? 지연이도 애교 떨고 그러니? 예? 야, 니도 가서 애교 떨어봐.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내 주변의 친구들, 뭐, 동호회 아저씨들, 뭐, 딸들, 막, 딸 키워놨더니만, 이제 딸, 막, 자기 막 징그러워 한다고. 아이, 우리 딸 하면, 꺼져, 냄새나, 꺼져, 막 징그러워! 막 이런다고, 막. 되게 속상해 합니다, 아빠들. 그러니까 이제 더, 아빠들도 그런 행동 못 해. 응? 그래서, 그렇잖아. 아빠 힘들게 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딸내미들 만나고, 이제 허구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가족인데, 뭐 냄새 난다고 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거야. 서먹서먹하지. 그치? 그러다가 6년, 7년, 한 10년 지나다 니들 시집 간다고 막 그래봐라. 아빠가 얼마나 우냐? 안 그러냐? 난 모르겠다. 딸이 없어서. 자, 문제입니다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형 종결을 사용하여. 보는 거야. 맞네. 현재형 종결 당기고 있다. 생생한 느낌 준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현재형은요. 항상 생생한 느낌 줍니다. 왜냐면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을 사용하여 있었죠? 현실감 높인다. 맞네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었죠? 내용을 인상적 전달. 맞네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자, 누구 이야기야? 부자명시. 틀린 거는 4번.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상징적 소재는 뭐가 있었습니까? 펜지꽃, 안개꽃 이런 거 있었어. 2번입니다.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배경 역할로 적절한 것은 인물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자, 봐라. 인물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이죠.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 졸고 있는데? 아니죠. 대비 방법으로 인물의 처지 부각? 있었네? 아침 햇살 속에서 졸고 있다. 밤꽃 흐드러져도. 그치? 이게 대비야, 이게. 이런 게 대비예요. 어디였냐? 아침 햇살 졸아. 그리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졸아. 예. 그러니까 항상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깥에 풍경은 좋거든. 이게 대비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건 없었고. 미래에 대한 화자의 비관, 이거 아니죠? 예, 3번. 자, 3번이에요. 이 시에서 보기에 밑줄진 의태어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의태어. 자, 이거 좀 정달해볼까? 음성상징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내는 말이 음성상징어고요. 두 가지가 이상이요. 의태어와 의성어가 있습니다.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입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태어를 찾아라, 모양과 움직임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 시에서 모양이나 움직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었을까? 꾸벅꾸벅, 꾸벅꾸벅, 꾸벅꾸벅. 예. 4번 박스.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은 현실의 삶을 반영한다. 이게 반영론이구나. 반영론적 관점에서 문제 풀어라 이런 뜻이군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 창작에 영향을 준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종이의 시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감수했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자, 그러면 80년대 여성들이 감수했던 삶에 대한 문제의식, 요거는 뭘까요? 요건 뭘까? 일도 해야 되고, 그쵸?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돼. 요즘 이렇게 하면은 이혼이지. 요즘 이렇게 하면 이혼각이지. 요즘 뭐 다 같이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딱 역할 나눠서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뭐 집안일 해. 뭐 이런 식으로. 나 집안일 잘하는데. 에이. 자, 이 시에서 등장하는 구자명 씨는 80년대 여성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 그렇고 이 시에서는 식구의 안식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보류할게요. 이게 여성의 자유인지 아닌지는. 이 시는 가정주부와 사회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했던 여성의 삶. 그렇고 출근길에 조는 모습을 통해 사회생활이 여성에게 고난한 삶의 피난처 역할. 웃기시네. 사회생활이 삶의 피난처 역할입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 되지려고 그러는데, 그죠? 5번, 이 시의 화자는 80년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 남편이 일 안 해요. 밤 늦도록 술 처먹고 들어와. 에이. 답 4번. 5번입니다. 이 시에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시적 대상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쓰고 이에 담긴 화자 의도를 쓰시오. 시적 대상이 구자명 시에서 뭐 지붕마다, 그치? 이렇게 확장이 됐죠? 맞벌이 여성. 작가의 의도는요? 작가 의도는 어딨냐? 어딨어? 없네? 작가의 의도는 요게 1, 2, 3, 5번 다인데? 그치? 이거를 압축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맞벌이 여성의 고단한 삶. 이게 되겠죠? 고단한 삶을 드러내려고. 맞벌이 여성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려고. 질문하세요. 괜찮습니까? 없니? 질문이? 넘어갑니다. 커피딴님, 커피딴. 캡틴이란 뜻이고요. 이게 러시아 말이야, 러시아, 소련 말. 캡틴니란 뜻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이 안 나오고, 좀 잘려서 나왔어, 잘려서. 이거 설명해야지, 맞아. 소설 보는 법 설명해야죠. 소설 보는 법을 설명하자. 한번 우리 뭐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소설은요,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이죠. 그래서 현실이 있음직하다. 이거를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꾸며 썼다. 이게 뭐 허구죠.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 구성이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게 구성의 3요소죠. 자, 소설은 갈등 문학이다. 그래서 인물 또는
그다음 주변 인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소설입니다. 자, 소설을 읽는 방식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소설 독법.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서특. 그래서 시점을 파악하시고, 시점은 1인칭, 3인칭, 1인칭은 다시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다른 사람 보면은 관찰자. 3인칭은 나가 없죠? 자, 말과 행동만 묘사한다, 관찰자. 자, 인물의 심리까지도 전달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묘사 챙겨야 돼요, 묘사. 인물 묘사, 배경 묘사 챙기자.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배경은 시간, 공간, 어떻게 하는지 챙겨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갈등 관계 정리하면 됩니다. 요게 소설 보는 방식이죠. 자, 요 틀 갖다가 이제 껍비단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껍비단니를 보자.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뿅. 캡틴니 전광용 해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 이래는 한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특유의 처세술로 살아남는 겁니다. 처세술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권력을 좇으며 살아남은 이인국 박사를 통해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인간형을 풍자한 소설이다. 자,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많았죠.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친일파가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나고 광복 해방됐어요. 다 도망가지. 도망. 그랬는데 미 군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마비되니까, 그치? 뭐 경찰도 없고 의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막 그래. 그러니까 미군이 야 다시 오세요. 도망갔던 친일파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 친미파가 되면서 그치 자기들 불러줬으니까 미국 땡큐 하죠. 그러면서 자유주의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가 있고 진짜 친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승만 정권에서 김구 아저씨도 그때도 뒤통수에다 총 쐈는데, 예, 죽여버리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3년 뒤에 있다가, 3년이 아니구나. 5년 뒤에 있다가 전쟁.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해줘야지. 3년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 정부 수립입니다. 정부 수립. 근데 정부를 수립했잖아? 여기에 얘네들이 끼어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친일파 청산을 못해요. 청산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북한은 친일파가 없어. 다 죽였거든. 무식한 새끼들. 진짜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거나 아우지 탄광 가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 탄광 가가지고 막노동 하다가 죽고. 어떻게 죽였냐면 심한 경우에는 개밥으로 줍니다. 개 풀어가지고 개가 막 가서 다 뜯어먹어. 진짜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 그때 당시 북한에서. 근데 남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될 때 이 정부 수립하는 데를 쏙 들어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서 2년 뒤에 전쟁 터지고 6.25 전쟁 터지고 이럴 때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야. 누가 진짜 자유주의자고 누가 친일파인지 모릅니다. 이해되니? 그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이인국 박사 이야기야. 뭐야 여기였네? 네, 단편적인 예가 이인국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는 일제 때 미리 좀 이야기하면 내용을 이야기하면 일제 때 의사야. 그럼 엄청난 엘리트죠. 지금도 의사 엘리트잖아, 그지? 예? 니들이 또 엄마 아빠가 또 공부시키면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제 때 의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해방이 돼. 근데 이제 이인국 박사가 있는 쪽은 북한 쪽이거든.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친소로 바뀝니다. 친소로 바뀌었다가 전쟁 터지다 보니까 이제 얘도 뒤섞이는 거지. 그래서 또 친미로 바뀌어요. 네. 이래서 기회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설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많죠. 이게 처분을 못한 거야. 재밌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그 뭐지?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려고 했어. 친일 인명사전. 이거 반대했던 정치인들 엄청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뿌리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음에 총선 선거할 때 자기들 표 안 줄 거니까. 엄청 반대했고요. 이거는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할 것 없이 다 반대했어요, 이거. 근데 밀어붙였죠. 밀어붙이고 친일 인명사전을 완가했는데 여기 임명여고 이사장님도 친일파입니다. 여기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교학사 회장님이죠. 교학사라고 하는 출판사 회장님이고 인명재단 이사장님이고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또 유명한 친일파 누가 있을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 있니? 강동원 할아버지? 강동원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또 친일파죠. 이렇게 많아. 우리는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 이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서로 이렇게 정치인들 서로 싸워요. 니네 할아버지 친일했잖아. 야, 너도 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일본하고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야, 그래도 일본하고 잘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떤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일파죠. 근데 일본을 좋아하는 거하고 친일은 다른 거다? 이해되니? 나도 일본 좋아해요. 일본 만화 많이 봤고 슬램덩크 난 광팬이었고 드래곤볼 아우 재밌죠? 나루토도 다 봤고 원피스는 더 이상 못 보겠어. 너무 지루해. 일본 게임도 많이 했고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또 일본인 학생들도 많고 일본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친일파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버렸으니까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인국 박사도 그런 인물입니다. 보자. 환자의 몰골이나 얻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오, 생각. 그럼 이제 우리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확인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시의원도 해요. 관선은 뭐냐면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시의원 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택해. 야, 너 시의원 해. 이게 관선입니다. 관선 시의원은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뭐 이게 친일이죠. 친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열심히 친일했으니까 관에서 너 시의원 하세요라고 시켜주는 거잖아.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일제강점기. 황국, 일본이야, 일본. 신민,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순간 그는 이라고 했네. 그는 그럼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군요. 그치? 심리 묘사를 해주고 직접적으로 했어.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yes, 부, no.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가부 결정은 뭐가 있어요?
이 환자를 입원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거야. 첫 번째 고민은 뭐였습니까? 이 새끼 돈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고민은 뭐예요? 이놈은 사상범이네. 나는 한국 시민인데. 이거 좀 껄끄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간 그는 이런 경우 가부 결정에 일도 양단, 한 칼의 양단, 둘로 나누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단안 아주 짧은 생각.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그럼 이 단안이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네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인물 성격 제시 방식은요.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다. 얘는 간접 제시에 해당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 친일파구나. 이 사람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의사들 의사랍시고 막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도 그래. 네? 의사 친구가 한 3명 있는데 한 친구는 성형외과 하고 있어요. 야, 너는 뭐 너 드라마 보고서 흉부외과 하고 싶다면서 왜 성형외과 하냐? 야, 돈 벌어야지. 있어.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은 해방경축 시가 행제, 역시 시기를 나타내죠. 일제강점기 끝났고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쳐. 자위대. 스스로 방위한다는 뜻이죠.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걔네 뭐라고 불러? 자위대라고 부르지, 그치?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재판받고 배상 판결 받고 군대를 못 가져. 국제법상. 그래서 군대가 군인이 아니라 일본 군이 아니라 자위대. 자위대 역할은 다른 나라가 오는 거 막는 역할입니다. 대신 해외로 못 나가. 근데 이걸 미군이 풀려고 해요. 미국이. 왜냐면 일본은 뭐 미국 꼬봉이니까. 일본의 자산을 활용하면은 좀 미군이 좀 편해지겠죠. 그죠? 그거 하려고 하고 일본은 또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야, 우리도 해외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일본군 개입. 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우리는 극구 반대하죠. 일본 군대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온다고? 그건 절대 안 돼. 이게 민족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어때? 지금 전쟁 났는데 일본군 오라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자위대는 스스로 지킨다는 얘기야. 자,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다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 듣고서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사상범이야, 그죠?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애거든.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얘 지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해방 축제할 때 얘를 만났네? 도망가야지. 국어 상용의 가. 국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 상용은 항상 사용하는 집.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들을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줘 꼼꼼히 찢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일 흔적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친일 흔적 없애기.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간다. 자, 이런 건 직접 제시해 주는 거죠. 심리 직접 제시.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예, 또 철저한 친일파였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헝클어진 상념 속에 상념. 그래서 생각을 떠올린 거야.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집불을 불러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진짜로. 내가 나도 살려고 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만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예.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걸 아는 게 사람입니다. 그쵸? 예. 지연아, 부끄러워? 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직접 전달. 띵동. 예, 전지시 작가 시점이니까. 나머지는 아니죠? 패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입니다. A에서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을 중시한 태도를 보이죠? 친일로서의 어떤 체면입니다. A에서 이인국 박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예, 국어 상용의 일본말만을 사용했습니다. B에서 이인국 박사가 느끼는 불안은 A에서 행동 때문이다. 그렇고 B에서 이인국 박사는 A에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No.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못합니다. 예. 4번 틀렸다. 다음에 3번 보기에서 이인국 박사에 대해 적절한 평가. 정이 많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손해를 볼 때가 많은. 아니죠.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은 바닥바닥 챙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유부단하여 중요한 일을 결정한 어려움. 아니죠. 예, 아까 일도 양단. 그치? 저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범 환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좋아. 치료만 하고 병원질 다 찼다고 하고 내보내야지. 이렇게 바로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판단할 때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옷 입은 거 보고서 허름하다고 판단하니까 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고 행동하죠. 예.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 4번 문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닌 것은 자 기억이 어디 있을까? 한국신민, 해방경tuk 시가행진, 자위대 완장, 면허장, 다다미방. 에?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다다미방 지금도 있죠? 다다미방 어디 가면 일식집. 스시? 예, 스시는 하나의 명사가 됐으니까, 스시집에 가거나 아니면 일식집, 횟집 가면 그 다다미방 있거든? 이거 지금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집을 일본식으로 꾸미면 이렇게 되죠? 면허장. 이것도 그치? 음식점 가면 이렇게 면허장 걸어둡니다. 이것도 아니고. 자위대 완장. 요거는 시대적인 배경 되겠다. 그쵸? 해방 직후 무질서하니까 경축 시가행진 황국시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시대적인 건데 리을과 미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문제 잘못 짰다. 예. 니은 미음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재 만들 때 검토가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골탕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이거를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지나 해답지 보고 공부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5번 문제, 이 글의 내용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이 A와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를 개인적 차원과 민족적 차원에서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A가 어디 있나?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자, 그럼 개인적 차원이 뭡니까? 2번 시켜주지 않아서, 그쵸? 2번을 거절해서. 민족적 차원은 뭐죠? 이인국 박사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죠? 박정희 아저씨가 나오는 그 군사학교가 있어. 그게 만주 군관학교입니다. 만주 군관학교는 뭐 하는 데냐면 독립군 때려잡는 데야. 독립군 토벌 부대입니다. 여기 출신이거든, 박정희가. 근데 참 역사는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 그치? 그래서 17년인가? 18년 동안 독재를 했고, 그리고 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또 대통령이 되고, 참 역사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아줌마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 애들이 놀려서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야, 어떻게, 대한민국 저거 자유의 나라라면서, 저기,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돼? 막 트위터에다가 막 올렸어요. 코리안도 이상하다고. 근데 1년 있다가, 미국 애들이 사과합니다. 미안해. 우리 대통령 트럼프야. 우리 대통령 미친놈이야. 역사는 재밌습니다. 그쵸? 이거 웃기잖아, 이거. 누가 봐도. 웃기는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청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역사는 아픔이 많다. 이걸 니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되니? 지연아, 이해돼 안 돼? 이건 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누구니? 김구? 김구인가? 안중근 아니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니들 차를 탈 때 백미러를 보잖아. 왜 그러니? 왜 그런지 아니?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고등학생들 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를 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뒤를 돌아다 봐야 된다. 이게 역사 공부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따로 찾아서 공부한다기보다 그때그때 공부하는 거, 그때그때. 우리가 지금 이 커피 탄 일을 보면서 이때 당시 이랬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질문 없니? 아직 있네. 나 끝난 줄 알고 헛소리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다 이거. 끊고 가겠습니다.